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진영입니다. 15일 치러지는 올해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시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유권자 본인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도 교육과 동료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인생의 첫 투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는 남구갑 국회의원 후보 4명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제4항에 해당하는 3명의 후보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초청회 후보자 1명의 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토론의 답변 순서는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자 소개하겠습니다. 이채익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채익 후보입니다. 강석구 후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구 후보입니다. 심규명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심규명입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와 함께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의 발언 시간 엄격하게 제한을 하겠습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3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새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후보의 공약을 들은 후에 나머지 후보들의 질문과 또 공약 발표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각 후보자의 주도로 진행되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 방식과 질문의 내용도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들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채익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갑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채익 후보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날치기 공수처법 처리, 선거법 개정 강행 처리 등 망국적 국정 운영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고 미래통합당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끈질긴 집념으로 추진해온 옥동 두항동 40만 평 울산 테크노 산업단지는 울산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국책 연구기관들을 계속 유치해서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 이채익은 울산의 산업과 경제 재도약과 함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책임 정치를 꼭 약속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소신, 공약을 정직하게 밝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구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는 남구갑 유권자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후보 강석구 인사드립니다. 새봄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건강한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남구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호 3번 강석구 후보는 가장 준비된 민생경제 후보입니다.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8년,
수출 전문 무역 상사 경영자 26년, 구청장 4년, 광역원 8년 등 경제 이론, 기업 경영, 실무 경험, 행정 의정 경험을 두루 거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생경제 일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남구의 미래 10년을 좌우합니다. 민생경제 파탄 심판하고 수구 세력 적폐 청산하도록 선수 교체해 주십시오. 위축되어 있는 울산 남구의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후보는 기호 3번 강석구 후보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봐주시고 저 강석구 후보와 함께 울산 남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심규명 후보 차례입니다.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채익 후보께서는 8년 전 군부대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4년 전에도 또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군부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군부대 이전이 곰탕입니까? 어떻게 3번씩이나 우려먹습니까? 군부대를 이전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군부대를 이전할 능력이 안 되면은 공약으로 내걸지 말아야 되죠.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군부대 이전은 남구의 발전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섬처럼 남아있는 군부대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정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 신규명이 국회로 들어가면은 책임지고 군부대를 이전해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닐 때에도 유니스트의 과경 성격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했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것에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울산이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늪으로 빠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저 신규명이 울산의 발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 저 신규명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강석구 후보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네, 기호 3번 강석구 후보는 재난기본소득제 정책 도입에는 공감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의한 사회재난이나 태풍 산불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해서 피해 주민들의 최저 생계유지와 건강안전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현금성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보여지고 선거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면 선별적 복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국민의 70%에게만 지급된다는 행세는 취했지만 과거 아동수당에서 이미 실패했던 정책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 시기에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을 빈약하게 만드는 과대한 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국가 채무가 증가하여 청년들이 이 짐을 짊어져야 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참고로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채 규모가 60조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에서 1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보여지고 이 짐을 누가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저 강석구 후보는 전 국민 모두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배분하는 방식은 반대하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요금 감액, 세금 감면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심규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코로나19 확산을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기자회견을 2차례나 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을 가져온
31번 환자의 발생일로부터 거의 한 2달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전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나면은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죠. 이렇듯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민생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경제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3월 추경 편성을 하면서 6조 원의 정액 요구를 선심성 퍼주기라면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 미래통합당의 태도 변화를 적극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채익 후보 공통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긴급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0%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저희 미래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월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분들에게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재원은 금년 예산을 재편성해서 100조 원을 조성하고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정부 사업은 불용 예산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이런 예산들을 재편성해서 실질적인 지원책과 경기 부양책을 동시에 마련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이제 미래통합당이 안전한 대한민국과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원자력 발전소와 경주에서 설치하기로 진행 중인 임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원전 관련해서 울산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심규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원전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된 원전은 폐로시키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것이죠. 현재 계획대로 하더라도 2024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전이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24기가 있는데 그중에 절반인 12기가 울산 인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구 400만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원전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울산 국회의원이신 이채익 의원님이 우리 울산 시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되려면 30만 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러한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서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울산 인근에 이 핵 폐기물이 70%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원전을 계속 지으려면 이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화장실을 짓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채익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와 관련 산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63,700원에 달하던 한전 주식은 올해 3월 15,550원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 3,500억 원으로 전년도 손실과 비교했을 때 한전의 손실이 6.5배나 늘었고, 이는 당연히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수주 일감이 줄어들면서 부도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표를 보시죠. 이렇다 보니 두산중공업은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에 돌입했으며 원전업체 80%가 수주가 끊겨서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 일자리를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까? 저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탈원전 특위위원장으로서 신고리 오르크기를 살려내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구 후보 공통질문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기본소득세 질문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2009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지난해 60조 원이 늘어서 1,744조 원이 되었고 1인당 채무는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2%를 넘어섰고 IMF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국채의 급격한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해야 되겠습니다. 기호 3번 강석구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갑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수요에 대한 중장기 예측 및 대안 부족으로 화력 발전의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또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의 사장, 관련 기업의 부도 위기 직면, 또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이 예상됩니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아져서 기존 제조업 등 대기업 위주로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저렴한 편인데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내 산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강석구 후보는 대안이 확립될 때까지 현재의 안전원전을 담보로 잘 유지 보수해서 전기세 인상 없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다른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후보 공약에 대해서 나머지 두 후보들은 각 30초씩 2번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또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약 발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채익 후보가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희 공약 첫째는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에 사업 예산 3천억이 투입되는 수소 특화단지를 유치해서 울산의 4세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40만 평 규모의 울산 테크노 산단은 저희 끈질긴 집념으로 유치에 성공했으며 수소 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없었던 2014년 수소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울산의 한국수소산업협회 설립을 제가 주도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수소진흥법의 법률 제22조를 통해서 2021년 수소 특화단지가 울산 테크노 산단에 유치되면 울산시가 추진할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단지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둘째, 저희 집념으로 옥동 군부대가 이제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행복 문화복합타운으로 새롭게 단장시키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는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문화복합타운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문화복지타운에는 문화체육센터, 실내외 공연장, 둘레길 등 주민 편의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조타운과 대공원 등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행정, 복지센터, 남구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옥동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타워를 남산 정상에 세우겠습니다. 넷째,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신정동에 유치해 신정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자, 강석구 후보께서 이책 후보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이 후보님은 선거 공보를 보면 국회의원 8년, 구청장 8년, 시구의원 8년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셨는데 최근 10년간 우리 남구의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1년 울산 수출액이 1,013억 달러로 최대 수출이었고 남구 지역 총 생산이 5만 8천 달러 정도였는데 GRDP가 1인당 2018년 기준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책 후보 1분 30초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민성구청장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지런한 국회의원으로 소문나 있고 또 공약 이행, 예산 확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념으로 40만 평의 태권도 산단을 제가 유치했고 또 울산 중소기업청도 제가 만들어내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경제 살리는데 저희 모든 정치 역량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특히 3선이 되면은 경제 살리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위원장에 도전해서 울산 경제를 살려내는데 제가 제일 적임자고 또 경제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희 당에서도 저를 3선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렇게 지금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강석구 후보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바로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석구 후보께서 이책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30초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말 기준 우리 울산의 GRDP는 5만 3천 달러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요. 하여튼 둘째, 옥동 군부대 부지를 행복 복합문화타운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군부대 이전 부지가 10만 6천 제곱미터 약 3만 1,600평인데 어떤 규모로 어떤 재원으로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부지는 예. 제2종 주거지로 되어 있는 요지이고 울주군청 부지와 인접해 있어서 복지부는 중복 투자됩니다. 네, 자 질문 시간이 30초. 지났습니다. 자, 이책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울산 경제의 제일 어려웠던 부분, 경제 살리는 부분을 저는 법률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통해서 SK그룹이 일본 자본을 유치해서 지금 굉장히 사업을 용년동에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석대법을 또 대표 발의해서 울산을 동북아 오일 허브의 전진 기지로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살려내야 되겠다 해서 19대에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법을 만들어서 오늘의 이 제일 어려운 민생경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제가 앞장을 섰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1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정책 전문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동 군부대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옥동 군부대가 지금 안 됐던 부분은 3만 1,000평의 그 부지 그 대다수가 산림청 소유입니다. 산림청 소유를 국방부로
이 관리 전환하는 이 부분을 역대 네. 정치인들이 다 해내지를 못합니다. 예. 자, 이채익 후보의 답변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이채익 후보 공약에 대해서 심규명 후보가 질문을 30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채익 후보님 그 공보를 보면은 이게 뭐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의 공보진가라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특히 뭐 이미 해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울주 군청사 부지 도시재생 유일 사업 마무리, 그리고 뭐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태권도 산단의 3천억 규모 수소 특화단지 유치. 근데 이 특화단지에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 사업 320억 하고. 네. 심규명 후보께서 질문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채익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강석구 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옥동 군부대 부지는 이 산림청 소유의 부지를 국방부 소유로 전환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 단체장, 정치인들이 이 일을 아무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말 저희 집념으로 3만 1000평 이 부분을 국방부 소유로 전환을 시키는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동 군부대 이전은 가시화됐고 지금 민주당 출신 송철호 시장께서도 올 9월 달에 옥동 군부대 이전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저와 함께 옥동 군부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과도 이 부분은 빈틈없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옥동 군부대 이전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태권도 산단의 수소 단지 이 예산 3천억 그 부분은 제가 누차 지금 산업부 관계자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이 일은 분명 가시화해서 울산이 그야말로 수소 전문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심규명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수소 특화 단지에 그 자유 특구에 320억, 수소 시범 도시에 290억, 수소 융복합 단지 실정 사업에 2,380억이 이미 배정이 됐거든요. 이미 확정된 것을 공약을 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문수 복지관 정치한다 그랬는데 복지관이 뭐 부족한 건 있지만은 남구 신정동이 더 시급합니다. 신정동의 그 일동이 노인 인구 비율이 19%에 이르는데 네. 예, 이채익 후보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수소 특화단지 이 부분은 지금 뭐 민주당은 지금 공약을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탈원 정책 그 제1 정책으로 했다가 지금 이번에 공약이 다 빠졌습니다만은 민주당 정부는 공약을 해도 이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책임지고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문수 실버 복지관은 제가 구청장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제가 오늘의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 불가능한 부분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노인 복지에 대한 집념으로 해결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 꼭 정축이 돼야 돼요. 하루에 거의 3,0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예방을 하는데 너무 비좁다 해서 이 부분도 하고요. 나머지 지역의 이 복지시설도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자,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석구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 강석구 후보의 공약 발표에 앞서 중도개혁 실용정당인 민생당의 정책 공감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표와 같이 45.8%로 가장 높습니다. 정강 정책과 같이 민생경제 후보 강석구의 공약도 유권자분들의 정책 공감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연구개발 복합단지 R&D 클러스터 인 코리아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유니스트, 테크노파크 등을 연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울산의 산업구조를 현재 제조업 중심에서
연구 역량을 극대화해서 유럽 등 선진국 모형의 산업 구조로 재편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소재 연구 고도화 세계화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500개 이상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저 강석구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 시 세비 50%를 금액 월 500만 원을 지역군의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사정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약은 종합체육관을 종합스포츠센터로 신속하게 확장 신축 추진하여 신정 1, 2, 3, 4, 5동의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은 계약심사제를 국가 사무에 확대 적용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저 강석구 후보가 표와 같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재직 시 조례 입법하여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시정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2006년부터 11년까지 1,006억 원의 시민헬스를 절감한 실적을 기준한다면 원래 국가예산 512조 3천억 중에 0.97%인 4조 9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국채 발행도 줄고 국가 부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실적이 저 강석구 후보를 선택해 주시하는 이유입니다. 네, 심규명 후보, 강석구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그 강석구 후보께서도 옥동 군부대 부지 이전을 공약하셨는데요. 그 재원 마련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연구개발복합단지를 유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군청사가 이전하고 옥동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유치가 저는 맞다. 그런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 그런 방식이 네.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강석구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십시오. 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한국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 추진하겠다는 저희 공약은 재원 마련은 우리 31,600평 10만 6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15,000평 정도를 민간 매각해서 약 한 2,500억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그 재원으로 이 한국연구개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울산 중수기업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시 울산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의 설립 시에 법인 이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26억 원 정도의 그 사업비를 산자부와 울산광역시와 울산대학이 매칭 펀드를 해서 조성하는데 약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또 국가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 R&D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재원 확충이 어렵다.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옥동 군부대 부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용지로 일부 매각하면은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2,000세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신규 후보 질문에 보면은 우리가 신산업 위주로 울산의 산업 재편돼야 됩니다. 복지는 좀 더 여러 군데서 더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심규명 후보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예, 우리 강석구 후보님 그 캐치플레이즈 보면은 답은 경제이다라고 이제 하고 계시고 또 그 경제학 박사 또 겸임 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을 보면은 부동산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그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울산의 경기, 한국의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강석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울산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채희 후보께 질문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울산이 산업 수도 울산이라고 할 만큼 2011년도에 1,013억 불을 수출하는 이 정말 그 산업 도시였습니다. 산업 수도였습니다. 이 1,003억 불의 수출 규모는 이란이 원유를 1년에 수출하는 그 원유 수출 국가 금액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1,500억 달러를 수출하기 위한 울산의 비전이라는 그런 글을 지역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이냐. 정말 제가
북구청장 재직 시에 노사정 구민협의회 구성을 해서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또 기업의 이익 증대를 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이 재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지역 대기업이 파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을요. 그래서 이 노사정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시민협의회 의결된 사항은 노사정이 다 공감해서 이뤄냄으로 인해서 노사 안정을 통한 해외 기업 투자 유치도 촉진하고 또 우리 울산의 재성장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석구 후보 공약에 대해서 이채익 후보께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심규명 후보나 강석구 후보 두 분이 조금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석구 후보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옥동 군부대 부지 내 연구개발 클러스터의 재원을 이 부지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어려웠던 부분이 국유지 관리권 전환이 네. 힘이 들었습니다. 이채익 후보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30초였습니다. 자, 강석구 후보께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에 앞서서 이채 후보께서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유감입니다. 이채 후보께서 산자위원회 지망하신다면서 우리 울산의 지역 총생산 규모와 1인당 GDP도 잘 모르고 계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옥동 군부대 부지 용도는 제2종 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업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공약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약은 헛공약이죠. 실현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시기성이나 또 이 지금 입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이런 공약을 냈고요.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R&D 센터를 과거에는 외곽 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 인접한 지역에 그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수도권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울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연구소가 수도권을 갖지 않습니까? 또 현대중공업도 최근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울산의 재성장을 위하고 울산의 기존 산업의 제조업을 그 연구인력 강화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려면은 도심에 가까운 데 문화시설 갖추어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셔와야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그렇고 조선해양 분야의 저는 전문가입니다. 미국 휴스턴이 아직도 조선해양의 특수한 설계는 휴스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벌써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일본으로 한 거예요.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이채익 후보께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옥동 군부대 부지 소유권은 국방부가 가있기 때문에 이 매각을 지금 우리 울산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가 소유권을 가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방부가 이걸 팝니까? 국방부는 이걸 매각해서 군부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해서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갖고 연구개발 클러스터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 네, 강석구 후보 네.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십시오. 우리 국방부도 우리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의 성장 발전에 올바른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고 또 충분히 동참하고 협조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온산읍 이진리에 있는 그 국방부 군부대 부지를 제3 장소로 옮기고 그 지역에 그 외자 유치를 하는 그러한 사례도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또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은 늘어나는데 세입이 갈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뭐 군부대 부지 이런 부분은 또 안부상 필요합니다만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고 산업 발전과 R&D 구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 정부가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투자를 이끌어 가야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전자산업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이제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소는 계속 실리콘밸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규명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옥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지방 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창원시가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기부대 양립 방식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준용해서 이전을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유치할 혁신타운은 부산시가 국가공공기관 이전을 하면서 부족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문현지구 국제금융센터 사례를 참고해서 혁신타운이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타운의 고층부에는 공공기관을 입주시키고 저층부에는 대형 도서관 등 문화 스포츠 복합시설을 설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생활 그리고 복지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 확장을 통해서 만성적인 남구의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해 내겠습니다. 신정동에서 옥동 공원묘원에 이르는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과 울산의 관문인 신복 로타리를 지하차도화해서 바꾸고 또 장검에서 윤리에 이르는 우회도로를 개설을 함으로써 획기적인 교통소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소특구 지정 그리고 인공지능센터와 데이터센터 꿈나무들을 위한 국립과학관 설립 그리고 대중교통 다변화를 이뤄낼 트램 조기 완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 등 여러 분야에서 놓치지 않고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들 청취하면서 만든 각 동별 공약도 있습니다. 깊이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후보께서 심규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예, 저는 그 상대 후보의 공약을 존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심규명 후보의 1호 공약인 옥동 군부대 부지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의 모양도 굉장히 찔쭉한 모양이고 3만 1,000평에 달하는 옥동 군부대입니다. 네. 예. 자, 심규명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죠. 예, 옥동 군부대 부지에 혁신도시 유치가 안 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혁신도시 시즌2 두 번째 혁신도시는 기존의 혁신도시가 그 외곽지대, 그 기존의 도심과 동떨어져 있어서 건립되다 보니까 기존 도심과의 연계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악연, 협력관계를 이루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성해서 혁신도시를 구도심에 유치해서 구도심의 그 발전을 만들어가고 또 산악연을 협력을 만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보관인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채익 후보 공약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수소 특화단지 이미 다 그 송초로 시장님이 다 유치를 다 했어요. 이거를 무슨 새로운 공약이냐 하는 게 무슨 공약을 숟가락 얹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 안타깝다고 봐지고 문수복지관은 무고동 노인 인구가 8.5%입니다. 그리고 신정동 노인 인구는 19% 정도 돼요. 그러면은 문수복지관을 증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복지관을 신정동에 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저는 정책 방향이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 봐집니다. 이채익 후보께서 심규명 후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가능합니다. 지금 중구 혁신도시가 부지가 91만 평입니다. 그런데 옥동 군부대는 도로 등 공적 부분을 제외하면 한 14,000평 정도 가용합니다. 14,000평에 어떻게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는지 나는 현실적으로 그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송철호 시장이 지금 추진하는 옥동 군부대 용역에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기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당연하게 그 송철호 시장이 이전하는 그 군부대 부지 안에 그 혁신도시가 온다는 이야기는 없죠. 지금 왜냐하면 혁신도시를 공식적으로 한다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 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산의 문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평 정도의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세워서 거기에 다양한 혁신도시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옥동 군부지는 한 3만 평 되고요. 그 뒤에 이 예비군 훈련부지 이걸 하면은 한 3만 5천 평, 4만 평 가까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이 혁신도시 유치가 가능하고 거기에 우리 그 지역민들이 그 선호하는 뭐 대형 도서관이나 문화 스포츠 복합시설 이런 것들도 그 유치를 해서 지역민과 어떤 이 혁신도시 유입 인구들 간의 어떤 그런 상호 교류를 원만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도시는 반드시 우리 그 남구에 그것도 군부대 부지에 유치가 되어서 남구 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된다. 이게 한국 환경공단만 하더라도 한 3천 명 정도의 인구입니다. 이 사람들이 옥동 오면은 울산의 남구의 그 번영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네, 이번에는 심규명 후보 공약에 대해서 강석구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심규명 후보님은 여당 후보라고 하는데 지난 수년간 지역경제가 할수 어려워지고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신정동의 상권이 갈수 어려워지고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복 대책은 무엇인지 또 여당 후보로서 서민경제 파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규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뭐 서민경제를 파탄했다고 하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파탄됐다고 하는지 뭐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또 최저임금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면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은 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도입하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임금 격차가 심각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임금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은 나라의 발전이 상당히 저해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정책은 상당히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자영업자, 중소기업체 이런 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 임금 격차,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과잉 경쟁되고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중소 상인들의 조사에 보면은 최저임금으로 폐업하는 비율은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그렇게 봅니다. 강석구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심규명 후보님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제2혁신도시 유치하겠다 했는데 이전 희망 공공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또 희망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중앙과 정당의 대표의 정책적인 발표만으로 제2혁신도시가 유치되겠는지 최근에 마스크 대란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책으로 해서 시민들의 혼란 감식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논의가 되어 와 있고 상당히 깊숙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122개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로 했고요. 우리 울산은 그중에서 15개 정도를 이전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관련, 에너지 기술평가원 같은 에너지 관련, 그리고 환경 관련, 아까 말한 한국환경공단 같은 이런 그다음에 또 산재, 보건 이런 부분의 기관들을 유치를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도심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은
그 새로운 곳에 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게 되면은 기반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도심에 특히 그 군부대 이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나 전기 뭐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적게 들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옥동에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우리 울산 남구의 발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공약 발표 시간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후보들이 순서에 따라서 8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주도권을 가진 분은 상대방이 답변을 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제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연설 형태로 할 때 사회자가 제지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 시간을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질문하기 전에 답변을 해야 하는 후보를 정확하게 지정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최소 30초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 경고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8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 후보별로 8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론 순서에 따라서 강석구 후보부터 상호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채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 이채희 후보님은 지난 3월 9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 100여 명을 모아놓고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죠. 이 모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답변해 주시고요. 이 모임에서 이 후보님은 상대 후보를 정치인 2세라는 이유로 최 예비 후보의 아버지인 최병국 전 국회의원님과 최 예비 후보를 김정일, 김정은에 비유하면서 비방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이채익 후보를 비방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는데 저는 당내 경선 과정에 정치 신인인 후보가 재선 국회의원인 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평소 최병국 의원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또 저와는 오랫동안 같은 역할을 정장할 때도 같이 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비난하거나 알겠습니다. 주도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병국 전 국회의원님 현재 계실 때 이 후보님은 그 최의원님 공천을 받아서 구청장 하셨는데 어떻게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에 비유하면서 최고 후보를 비방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답변 주도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은 3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모임에서 본인은 발언한 적이 없고 구의원이 발언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상대 후보는 녹취록을 첨부해서 울산지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엄연히 녹취록이 되어 있는데도 상대 후보가 녹취록을 일부 조작했다고 또 이 후보께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최병국 의원님을 존경하는 그런 후배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최근 후보께서 제게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저 얘기하는 앞에 어떤 분이 김정일, 김정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김정은, 김정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최병국 의원님을 비유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월 29일에 최근 예비 후보는 울산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 혹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런 소환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의 위반죄와 후보자 비방죄 또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상 굉장히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 후보와 최병국 전 국회의원께 공개 사과드리고 이 후보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자문단에서 고소 혐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당일날 제가 앞에 여러분들이 김정일, 김정은을 얘기했길래 저도 따라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의원님께 그때 기자회견 할 때도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전혀 제가 최병국 의원님을 비유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해명해 드립니다. 예, 이채 후보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채 후보님 아들 아파트 분양권 특혜 논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론 자료에 의하면은 아들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의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서 특혜성 분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00대 1 수준으로 분양가만 6억 대였었는데 현재 13억에서 20억까지 치솟아서 부동산 투기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가짜뉴스가 난무합니다. 100% 허위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은 2016년도 신촌 그랑자의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 그동안 서울에서 10여 년간 무주택으로 살면서 청약에 관심을 가져 있었고 또 신촌 그랑자의 분양 사무소를 방문해서 당시 남아있던 물건 중에 한 곳을 계약한 것으로 이미 분양 방식 중 선착순 계약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특혜나 불법적인 상황으로 계약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 의혹이나 불법적인 계약을 의심하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Q&A를 제가 법률적으로 다 정리해서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혜석 건설 측도 분명히 이 부분에 법적, 도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정당 예비 당첨자 계약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임의 분양이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가능하였고 이채 후보님. 임의 분양 방식은 사업 주체 고유의 마케팅 방식에 따라 운영되었음을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공개되면은 해소될 건데 왜 그래 해주소를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혹시 이 아파트의 아들 특히 분양 조건으로 허가 과정에 편의를 봐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들이 연봉이 얼마인데 분양 대금 6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혹시 이 후보님이 정리를 했다면은 정리서는 납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답변해 주시기 부분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5대 그룹사의 지금 과장으로 한 10여 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반 정도는 은행 대출을 했고요. 반 정도는 정상적으로 사인간 채무를 비롯해서 본인 부담을 다 했고 정여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예. 다 밝혀놨습니다. 예. 다음은 신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연 대책과 마스크 공급 불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한두 시간 기다리게 하는 정말 속상한 기억이 납니다. 저 강석구 후보는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을 해서 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사회전을 선포하고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각 동, 통별로 무상 공급을 촉구를 했는데 신규 후보님은 여당 후보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까? 방관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기본 재난 소득 20만 원을 주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됩니다. 왜냐? 처음에는 한 600만 장 정도 하루에 생산됐는데 정부에서 노력해서 한 1,300만 장이 생산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명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생산 많이 한다더라도 4천 명 정도 알겠습니다. 보자리게 되는 겁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채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채희 후보님은 학술 논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행정 박사를 받으셨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2008년도 양필석 씨가 쓴 논문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문맥이 너무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또 이 양필석 씨는 그 당시 이 후보님 보좌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만나게 네. 예, 강석구 후보 주도하는 상호 토론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규명 후보에게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토론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채익 후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범을 보니까 재산 관계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 이채익 후보께서 이 7호선 국도 경주 가는 방면에 외동 쪽에 이렇게 도로변에 1,300여 평 되는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농사를 지으려고 샀는지 아니면 여기가 6차선으로 확장되면은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태권도 산단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태권도 산단의 인근에 여기에 부인 명의의 임야가 상당한 정도로 있습니다. 이거 태권도 산단이 확장되면은 이것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을 거로 봐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석구 후보가 많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신촌 거량자의 아파트 한 6억 원, 5, 6억 원 정도를 샀는데 지금은 15억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조합원도 아니고 또 일반 분양 대상자도 아니어서 100대 1의 분양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 아빠 찬스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심규명 후보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선관위에 제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아니 정신을 못 차리다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 국회의원에서 품위를 좀 지켜주십시오. 정신을 못 차렸다며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정정하십시오. 지금 허위 사실입니다. 이채익 의원님, 이채익 후보님 사과하십시오. 정신을 못 차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가 그런 막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막말 잘하는 걸로 소문났지만은 말이 됩니까?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을 했다면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은 이 성스러운 시민들 앞에서 정책 대결을 하는데 전혀 0.001%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면은 어떻게 법률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다면은 저를 고발할 게 아니라 그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하십시오. 그게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주도한 시간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어린이 안전지대에 교통사고 제로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또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어린이 생명보호 관련 법 개정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이 사진, 자, 이거 보이시죠? 이 사진 속에 국회의원이 이채익 후보님 맞으시죠? 안 보입니까? 예. 얘기하세요. 그래. 자,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잃은 엄마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말아달라고 국회를 찾아가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들이 눈물 흘려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에게 후보자께서 법 하나 바꾼다고 사고가 없어지나? 이런 식으로 참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이 어머니들 사과했습니까? 사과 안 했으면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아이들 엄마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의 사람이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강력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게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까? 이게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채익 후보님. 지금 이채익 후보님.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이게 제가,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사과하십시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사과하세요. 어떻게 가짜 뉴스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십시오.
자, 민주당 법안 소위위원장이 어린이 관련 교통 법률안을 해결 못한 부분을 제가 법안 소위위원장이 돼서 제가 해결한 겁니다. 어린이 아니, 아이 엄마가 이채익 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네. 이게 가짜 뉴스라면 저또 고발하십시오. 아니, 고발하기 좋아하잖아요. 사회자님, 제가 아니,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 주세요. 제가 주도하는 네. 걸 저 시간이잖아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을 그러니까 내가 하셔야 지금 됩니다. 답변을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지금 내가 답변하는데 왜 자꾸 아니 제지를 가짜 합니까? 뉴스라고 그러니까 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게 가짜 뉴스냐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제가 다시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가짜 뉴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심각합니다. 이걸 가짜 뉴스라 그러면은 저도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에게 좀 아니, 답변 그러니까 기회를 이 주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법안 소위위원장이 어린이 관련 교통 법률안을 전면 처리 못한 부분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석구 후보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좀 잊어봤습니다만 경제학 박사로서 울산 경제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게 3대 주력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3대 주력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울산 산업의 고도화 또 과거의 울산의 명성을 되찾아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력 산업이 제조업 위주였다면은 이제 제가 혁신센터의 R&D 클러스터 인 코리아 한국 연구개발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기술을 고도화하고 세계화하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 소재 산업의 수출을 중단한 그러한 소재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고 기업은 생산을 주로 하면서 기업 연구소를 거의 무료로 와서 우리 연구단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클러스터를 해가야 됩니다. 즉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해양 우리 울산이 세계 최고 조선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의 현대중공업 그룹이 뭐 세계 마켓 시어가 17% 차지하는 조선 도시고 조선 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이제 휴스톤에 네. 예, 다음은 이채익 후보 차례입니다. 이채익 후보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정책 토론을 갈망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신규명 후보께서 민식이법 유가족이 무릎 꿇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유가족이 이 의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데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40분께 제가 회의 참석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들어서자 전혀 준비 없이 들어서는데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10여 명의 피해 유가족이 갑자기 저를 붙잡고 남은 국회 회기 동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 와중에 갑자기 피해 유가족 어머니들이 오열하면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사전에 언론이 그 카메라를 포착하려고 딱 카메라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언론 카메라 바로 포착이 된 것입니다. 저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당시 피해 유가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라는 말을 건넨 것을 일부 언론이 의원이 이들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사진과 함께 왜곡 보도한 것입니다. 다음 날인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인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을 주장하고 민식이법 등 10건의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주도적으로
민주당 법안 소위원장이 못한 부분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채익 후보 그런데 질문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이렇게 왜곡하는 부분이야말로 가짜뉴스죠. 사실이 전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카메라를 해놓고 전혀 저하고 대화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물어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채익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심규명 후보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내가 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라고 하지만 막판에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숫자다.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3년 연속 하락해 0.3%가 됐다. 3040 일자리는 21만 5천 개가 없어지고 60대 이상이 37만 7천 개가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8만 1천 개가 줄고 농업에서 5만 3천 개가 늘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다. 설비 투자율은 마이너스 7.6%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뭐 이거 쭉 다 나열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는 이 경제 폭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으로 무장한 좌파 정권이 얼마나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지를 온 국민들이 이제 다 느꼈고, 이제 이념적 정책, 소득주도 성장, 원전 정책, 이런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규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두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규명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예,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어린이 부모 앞에서 눈물 흘리게 만든 우리 이채익 후보, 그분이 가짜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가 들이댄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이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렇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법 하나 바꾼다고 사고 없어지나? 이게 과연 그 애 죽은 엄마 앞에서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폭망이라 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2%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3050 클럽에 가입했죠. 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에서 3천만 불 이상의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3050 클럽 중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체감하는 경기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저임금이 필요하고 됐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국가 부채가 무려 100조 원이 늘었습니다. 자영업 대출은 불과 반년 만에 25조 원이 증가됐어요. 10여 년간 감소하던 개인 파산의 지금 파산율이 완전 지금 급반등하고 있고 폐업 자영업자가 5배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공약집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전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회개한 경제 논리인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국가를 실험의 대상으로 해서 오늘의 경제 폭망을 한 이분들 나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전 정책실장, 윤장표 경제수석, 김상조 수석 등 이런 분들 다 책임져야 돼요. 왜 지금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제일 정책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탈원전 정책 왜 공약에 넣어야지 왜 안 넣습니까? 이거 다 책임져야 돼요. 아까도 심규명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원전
이 원전의 폐기물을 핵 폐기물이라 했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매우 폭력적으로 위협적으로 핵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권이나 좌파 인사들이 쓰는 거지. 어떻게 정상적인 또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좌파 네, 운동권 이채익 이런 의원님, 발언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채익 후보가 에너지를 에너지로 봐야지 이채익 핵으로 후보님 보는 품격을 그 갖춰주십시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네, 동의하지 질문해 않는다는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립니다. 저는 문수복지관은 정축을 하고 신정동 쪽에 저는 종합체육관 부지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을 종합복지 레저 스포츠센터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송철호 시장님과 합의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버 복지에 대해서는 도심지 인근에 있는 게 좋다. 가까운 곳에 좋다. 그래서 저는 종합체육관 부지를 그러한 용도로 쓰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신규명 후보. 예,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채익 후보의 주도하에는 상호 토론 시간이 맞춰졌고요.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새 후보와 함께 지금 70여 분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 30초씩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명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재기 등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의 저력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항상 문제입니다. 일은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 또 지위를 믿고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재선에 욕심만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깃발만 뽑아주는 구조에서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책과 공약부터 능력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공약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후보, 또 공약을 무엇을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공약을 준비한 후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품격 없는 막말과 갑질, 이제는 가려주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일 잘하는 심규명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남구의 제도대학을 위해 심규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이깁니다. 힘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채익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국회 산업통상위와 행정안전위 간사를 맡으면서 산업과 경제 그리고 행정에 대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저를 정책 전문가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국회의원으로 인정하면서 국정감사 우수위원 등 많은 상을 3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울산과 시민에게 어떤 정책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울산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대안을 만들고 해결하는 책임 있는 정치활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승리하면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위 위원장에 도전해서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에 걸맞는 성장과 발전 모델을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이 비정상으로 변질된 대한민국을 이제 정상국가로 되돌려 놓는 힘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울산과 시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채익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석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남구갑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IMF보다 더한 위기의 울산 남구의 경제를 구할 구원투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2011년 전국 최고의 부자 도시 울산 남구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 10년 이상 지역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도 현역 국회의원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특별한 대안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구갑 유권자 여러분, 경제를 잘 모르는 주민대표는 무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듯이 경제를 살릴 대안도 정책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수로 교체해 주십시오. 기호 3번 강석구 후보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울산대학 경제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우리 주민의 소중한 한 표가 선거혁명을 이루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표에서 보셨듯이 국민들의 정책 공감도는 우리 민생당이 45.8% 가장 높습니다. 중도개혁 실용 정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후보 기호 3번 강석구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소중한 투표로 세상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저 강석구 찍으면 강석구가 됩니다. 기호 3번 강석구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 끝났습니다. 모두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투표 당일 투표소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내 거리 두기 등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투표와는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4월 15일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 초청회 후보의 연설회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남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남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